세계적인 반도체 제조사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세 곳이 있죠. 인텔과 TSMC, 삼성전자입니다. 인텔은 자사 팹, 즉 공장을 가지고 생산품을 위탁하지 않고 스스로 자급자족하며 생산해내고, TSMC는 AMD, 애플, 엔비디아, 퀄컴 등이 세계적인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업체들이 제품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 구조인데요. 현재의 삼성전자는 SSD, 램카드 같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하이닉스와 함께 세계 1, 2위를 다툴 정도로 세계 정상에 서 있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즉 CPU나 그래픽카드 같은 시스템 반도체를 제조하는 공정에 있어서는 TSMC보다 낮은 수준인 게 사실입니다. TSMC는 삼성전자와의 동일 공정 대비 진보한 집적도를 기반으로 대형 고객사들이 계약을 지속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따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SSD와 램카드의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이 말은 즉슨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적게 남는 장사의 트렌드로 접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메모리 반도체 대비 순수 이익이 많이 남는 비메모리 반도체 전문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반도체 비전 2030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원대한 계획이 이제 시작에 들어섰습니다. 그 밑바탕을 어떻게 그리고 얼만큼 다져놓았는지 살펴볼까요? 큐엣이 궁금한 이지 이야기입니다. AMD와의 저전력 고성능 그래픽 제조 기술 협력. 미국에서 CPU 및 그래픽카드 칩셋을 설계하고 있는 업체는 인텔뿐만이 아닙니다. AMD라는 거의 만년 2인자에 가까운 업체가 있는데요. AMD는 라이젠 프로세서의 출시와 함께 CPU 시장에서 인텔이 소비자 포지션 제품군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사실 AMD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투자 부적격 회사였습니다. 이때 한창 삼성전자의 AMD 인수 루머가 돌았었던 때가 있었는데,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삼성과 AMD는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AMD는 자신들이 설계한 제품을 만들 마땅한 생산 공장과 자사 프로세서를 사용해줄 업체가 없었고, 삼성전자는 높은 수준의 반도체 생산 공정 기술과 공장을 보유했지만 메모리 분야에서만 세계 선두를 달렸을 뿐 비메모리 설계 분야에서는 타사에 비해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엑시노스 AP의 ARM 오리지널 말리 그래픽처럼요. 퀄컴 스냅드래곤이 ARM4의 오리지널 GPU를 사용하지 않고 자사 커스텀 아드레노 GPU 설계를 적용한 것과는 천지 차이였고, 지금까지도 스냅드래곤 대비 항상 비교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019년 AMD CEO 리사 수와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장 강인엽 사장님의 공식 발언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AMD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했고 2030 전략과 맞물려 모바일 프로세서에 탑재될 모바일 그래픽 분야의 파트너십을 맺어 AMD와 함께 새로운 차원의 컴퓨팅 환경을 선도할 모바일 그래픽 기술의 혁신을 가속화하며, AMD는 라데온 그래픽 솔루션을 모바일 시장으로 확장하고 라데온 기반 생태계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윈윈 이해관계를 다시 한번 어필했습니다. 머지않아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AMD 모바일 그래픽의 성능을 체험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인텔 외장 그래픽 그리고 14나노 제품 생산이라는 비전. 지난 19년 4월 인텔사에서 저전력 고성능의 외장 그래픽 칩셋을 설계하고 있는 라자 코두리가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을 방문하여 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라자 코두리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AMD에서 RX 480 따위의 폴라리스 그래픽카드 칩셋을 설계했던 엔지니어입니다. 코두리는 인텔에서 역시 외장 그래픽 개발팀을 이끄는 수장을 맡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한국 삼성전자 사업장을 방문했다는 것은, 그것도 반도체 생산 현장을 방문했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인텔 입장에서는 우리 그래픽 카드를 만들어줄 업체로 삼성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고, 이는 삼성전자의 2030 전략에 있어서 놓치면 안 될 기회이기도 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인텔사로부터 실제 위탁 생산 계약을 따냈다고 합니다. 잠깐 인텔의 현 상황을 살펴보고 이야기를 이어나가죠. 인텔은 현재 주 사업 분야인 모바일 데스크톱 CPU 제조 분야에서 경쟁사 AMD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크르자니치 전 인텔 6대 CEO가 경쟁사의 제기를 완전히 배제한 채 경영 로드맵을 짠 탓인데요. 이때 확립되었던 이스라엘 키리엇겟 지역에 새로운 제조 공장을 짓는 로드맵이 2019년 CEO가 로버스 밥 스완으로 바뀌면서 잠정 지연되었습니다. 2018년 한때 인텔 CPU의 가격이 폭등했었던 적이 있었죠. 인텔은 현재까지도 자사 CPU 및 메인보드 칩셋을 생산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공장이 풀 가동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텔은 8, 9세대 CPU 지원 최신형 메인보드 칩셋인 B365 모델을 22나노미터의 퇴보한 공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나마 여유가 있던 22나노미터 생산 라인까지 끌어다 쓸 정도로요. 여기에 2019년 말에 10나노미터로의 공정 업그레이드를 예정하고 있어서 공장이 추가로 가동되지 않는 한 올해 말이 되면 인텔은 또 한 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못 따라가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면 업그레이드 하는 동안은 제품 생산이 불가능하니까 인텔 입장에서는 최대한 공급량 유지를 위해서 그나마 합리적인 가격대 공정 스펙으로 자사 제품을 만들 능력이 되는 삼성전자 측에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위탁했다고 합니다. 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차세대 CPU인지 메인보드 칩셋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제품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인텔한테서 자사 14나노미터하고
삼성의 10나노미터가 똑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삼성 입장에서는 이번 인텔 14나노미터 제품 위탁 생산의 시작은 인텔조차 인정한 삼성의 비메모리 공정 기술이라는 인식을 업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인텔 외주를 받고 있다니 인텔 그래픽카드도 삼성에서 만들 것 같은데요. AMD와 인텔 그래픽카드 및 외주 성사건을 살펴보건대 아직 약속한 수준에 불과하지만 삼성이 협력한 두 업체들과의 특징을 살펴보면 저전력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대해 협력을 했다는 겁니다. AMD와의 설계 협력 그리고 인텔이 제품 생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면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술의 발전은 물론 엔비디아 같은 각종 대규모 팹리스 업체들의 외주를 따낼 경쟁력 역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